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 이상이 우울감과 어떤 불안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갈수록 늘어나는 자살 시도. 전북 지역도 자살률 전국 5위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코로나19와 각종 재난 등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열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열 센터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열입니다. 예, 한 5, 6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이제 낯익은 곳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2년에 만들어진 센터인데요. 예. 200만 전라북도 도민의 마음 건강, 즉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좀 인식시켜 드리고 또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환우분들의 권익을 또 좀 보장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생명사랑 운동을 펼쳐서 자살률을 낮추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1577-0199라고 그래서요. 1577 0199. 0199. 예, 1세부터 99세까지 행복하게 살자 하는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고민이 있거나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전화 주셔서 하시게 되면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제가 또 출동도 하고 하는 그런 1577-0199를 24시간 360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야간 출동도 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여는 말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사실 좀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 평범했던 시절로 못 돌아갈 거라는 생각 예, 때문에 예. 그런 분들 상담 많이 오나요? 최근에 이제 저도 외래를 진료하고 있지만요. 예, 작년에 정신건강의학과 비해서 하잖아요. 네, 예. 한 13%에서 15% 정도 외래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이제 진료비 쪽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자료들 보고 보면 약 13% 정도가 수익이 또 늘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진료를 받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해외하고 견줘보면 어떻습니까? 해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있고요. 네. 해외는 약 23% 정도 증가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된 뭐 외래 환자 지금 이제 원광대 네, 병원에서 네, 보고 예. 계시니까 어떤 상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 사이에는? 네, 우선은 불안하신 분들, 제가 원래 불안을 좀 가졌던 분들이 더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이 더 심해지니까 불안에 따른 신체 긴장도가 올라가서 잘 조정됐던 증상들이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거나 해서 오실 수도 있고요. 우울했던 분들은 이제 상실감들을 많이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회복되고 좋아졌던 분들이 사회적 거리감들 때문에 동료들과의 관계가 좀 더 소원해지게 되고 또 자기 일상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상실감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그 상실감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우울감들을 좀 더 심하게 만들어서 찾아오신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술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술 마시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혼술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료들과 마실 때는 어느 정도 양을 정해놓고 마시고 그랬다가도 예. 집에서 혼술하다가 술의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중독으로 이제 갈 수도 그렇게 있고. 그런 분들도 오시게 되고 또 이제 그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양육하는 부모가 다 함께 이제 일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네. 한쪽에 이제 일이 몰리게 되면 육아 스트레스. 묻어놨던 부부간의 갈등들이 이제 표출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의 피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던데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자꾸 충돌이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네. 연령층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건강 그 상담 오시는 분들. 네, 대개는 이제 중장년이 좀 많고요. 네. 중장년층들은 대개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대개 많은 원인들은 부부간의 스트레스나 가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경우가 있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신체적 질병이나 고독감 때문에 오는 우울감들이 좀 많고 또 치매도 좀 있으시고요.
요즘에 이제 20대, 30대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거나 충동 조절을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은둔형 이런 문제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구인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 이제, 구하는 거. 코로나19가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거기다 구인난까지 하다 보니까 예. 자기 스스로가 이제 쓸모없다고 하는 느낌을 자꾸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가치감이 자꾸 떨어지니까 예. 더 위축되고 이런 문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뭐 인터넷이나 신문에서도 보면 네. 자살 충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연령층이 다양하더라고요. 청소년부터 뭐. 예, 아무래도 예. 요즘에 이제 그 20대 미만의 자살 충동은 주로 자해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살성 자해라고 그러는데요. 손목을 상습적으로 긋거나 몸에 상처를 주는 아우, 그리고 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료 간에 또래 간에 그냥 돌려보거나 예. 하는 것이 좀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심해져서 자살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학업 문제라든지 성적 비관 이런 문제가 20대 미만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20대 이후에는 이제 취업이라든지 구직난 네. 또 가족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되고 또 30대나 40대, 50대에는 아무래도 중장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60대 이후에는 신체적 질병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트레스나 문제를 좀 잠깐 잊게 하는 게 힐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신건강의학과에 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의사 선생님께 내 속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좀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처방 저는 이제 안 가봤기 때문에 네네. 되게 이제 약물로 이렇게 치료를 하나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약물 잊게. 치료가 한 중요성이 한 51% 정도 되고요. 예.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상담도 한 50% 정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제 정신약물이라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 10가지,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 네. 항생제를 포함해서 네. 10가지 중에 3가지가 정신건강 계열의 약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네. 효과가 좋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약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가벼운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것은 약을 쓰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도 하는데요. 상담만으로, 네. 이제 가벼운 상담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떤 집중화된 상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벼운 상담은 보통 뭐 15분, 20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집중된 상담은 40분, 50분씩 하게 되는데 집중된 상담은 삶을 변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지만 대개 살펴보면 어린 시절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어려서 양육 과정에 받았던 상처들, 또 소홀히 다루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의 문제와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지 않다 보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이제 정신치료 또는 뭐 정신분석이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익숙하신 전문가를 좀 만나시면 특히 그런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시면 충분히 어린 시절에 상처도 회복될 수 있고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현재 네.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 혹시나 해서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그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봤더니 예. 이게 검진할 수 있는 예, 자가검진 자가검진 표도 많이 들어있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예. 우울증 뭐 단계 나타내고 예. 그런 모양인데 문제는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도 또 시기가 지나면 또 온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가벼운 우울증이나 가벼운 불안은 완벽하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고통만 남느냐 그건 아닙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재난을 겪기도 하고요. 지금 코로나19처럼 많은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지만 역경을 겪은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역경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 있다가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완전히 좋아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하신 분들 또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었던 분들 또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조금은 취약한 분들 이분들은 잘 재발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분들은 좀 더 집중화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클릭이 사람에서 좀 다소 어두운 내용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의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하실 텐데 지난 10일이 예. 자살 예방의 날이요? 정신건강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모양이에요. 모르고 살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 1년에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이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 인구만한 분들이 자살 시도를 그렇게나 합니다. 많아요? 예. 그 중에 네. 약 20분의 1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60만의 자살 시도자를 놓고 보면 예. 가족이 4명 있다고 생각하면 240만 명, 즉 부산 인구만한 분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예.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주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을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인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 그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많이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많다는 예, 이야기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OECD 놓고 보면은 뭐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죠. 부동의 1위예요. 예, 예, 그 그렇습니다. 가운데 전라북도는요. 그 중에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데 예. 2위에다가 이제 5위로 떨어지긴 했지만은요. 네. 그래도 이제 전라북도 특징이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예. 자살의 원인들이 되게 이제 뭐 우울증 같은 정신 장애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신체적 질병, 또 뭐 이런 것이 또 원인이 되고 나머지 3분의 1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들, 어르신들이 많고 뭐 독거노인들 예, 이런 또 분들. 경제적으로 또 네. 어려움을 처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른 뭐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같은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전주 도심보다는 그 주변에 뭐 김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예, 곳 맞습니다. 쪽이 좀 높은 편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이. 예, 예. 예방 교육 같은 것도 그럼 그분들 위해서 좀 해야 될 텐데요. 예,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네. 14기 시군구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생명사랑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4대 종단,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네, 네, 이게 네. 종단과 함께 생명사랑 캠페인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선언도 했는데 이런 생명사랑 운동을 위한 교육들을 각 센터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왜 어떤 뭐 재난이 오기 전에도 전조증상이 있듯이 네. 자살을 충동을 갖고 있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자녀나 네. 예. 부모님을 봤을 때 그런 전조증상 하이니히 법칙처럼 예. 그런 것들을 알아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경고 신호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은 일상생활이 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도 수면과 식사가 변하죠.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예. 식사를 못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 이러다 뭐 죽어야 버려야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예. 평소 아꼈던 물건을 친구한테 주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아니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수단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죠. 또 학교를 안 가려고 하거나 예. 뭐 이런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만 관심 있어 보면 네. 모습이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고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우울하고 네. 그렇게 뭐 불면증에 또 뭐 알코올 중독에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만나다 보면 거기에서 받는 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예. 헬퍼 신드롬이라고 있죠. 예.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 내가 도와드렸는데 그분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마치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헬퍼 신드롬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끼리도 그런 부분을 자주 마음을 나누고 예. 공유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권장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개인 상담도 받기도 하고요. 저 또한 또 제가 개인 상담을 받으세요?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외국에 연수하던 시절에도요. 1년 네. 동안에 정신 분석을 받아본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또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나 자녀들도 그래 그 뭐 신경 안정제만 처방해 주는 게 아니야. 정신건강의학과를 그렇습니다. 가면 네.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상담 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용기만 생겨도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예. 풀어놓는 것 자체부터가 힐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누구한테도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는 순간 용기가 생기고 힐링이 시작됩니다. 저도 또한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순간 주변으로부터 또 제 치료자로부터 제가 경험했던 제 치료자부터는 따뜻한 공감과 이해 느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자존감이 높으면 예. 자살로 가는 경우는 적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자만심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자존감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느끼는 느낌입니다. 근데 자만감은 또 자신감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실패하면 쉽게 낙담하고 실패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주변 사람의 평가에 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높이되 자존심은 좀 낮추고 살자. 이게 좀 세상을 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10일이 자살 예방의 예, 날이다 보니까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계절적인 영향 네. 또 시기. 9월 10일을 왜 그럼 자살 예방의 날로 정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여름에서 가을 갈 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우울하고. 이제 제가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이제 우울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스트레스나 생활 사건에 의해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체의 생리적으로 뇌에서 감정의 기분을 조절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형광등이 켜지잖아요. 예. 근데 형광등이 켜져 있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 안에 전기가 흐르는 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모르고 살죠. 우리가 네.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뇌에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햇볕 길이가 짧아지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을이 되면 멜랑콜릭해지고 감성이 있어지고 하는 것들도 그렇군요. 그런 네. 영향 가을 탄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가을 되다 보면 감기나 이런 어떤 바이러스 인펙션이 또 잘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영향이 있긴 하지만 가을에 주로 좀 많이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특히 가을. 네. 봄에도 또 예. 우울한 시기가 오잖아요. 예, 겨울에서 이제 봄이 봄 갈 올 때. 때. 예. 그러니까 이때는 집중적으로 좀 그렇죠. 예방 교육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더 중점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저희가 생명사랑 운동을 더 펼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전라북도에는 이제 온강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에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하셨던 분이 응급실을 방문하시면 네. 거기에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서 태어난 후에도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잘 네. 지내시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연락드리고 케어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로 좀 봄, 가을에 제가 집중적으로 또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60만 명 가까이가 자살 시도 한 해 한다는 것 네, 자체가 그렇게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는 유독
비도 많이 내리고 네, 그렇습니다. 태풍도 많이 오고 지금 예. 그런 상황인데 침수 피해 입은 지역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닥치고 나서 그 이후에가 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또 시도하는 분들이 또 늘어날 경향이 있다면서요. 예, 이제 아무래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내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은 예측하지 못하고 일어나고 그것이 통제에 불가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이제 재난이 돼서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거든요. 근데 그 재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상실했을 때 예를 들자면 내가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예.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다치거나 이렇게 됐으면 그 재난의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온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소진하는 단계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그때 소진한 시기에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생기고 예. 만성질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암도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난을 겪고 나서 재난 이후에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정신적으로 지금 그 뭐 집이 물에 잠겼다든지 그렇죠. 고통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정신건강 전문 상담사분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는 되어 생각이 있습니다. 드네요. 현재 이제 예. 재난을 겪으신 분들한테 제가 더 있는 재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어야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도움을 청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혹시 요즘 태풍이나 지난번 2번의 태풍에 의해서 재난을 겪으셨던 분들 중에 뭔가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불안하고 괜히 울적해지고 재미가 없고 자꾸 마음에서 짜증이 많이 나고 그러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 1577-019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77-0199.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진짜 만병의 근원 같아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뭐 뒷목 자체가 뻣뻣해지고 그렇죠.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적정한 스트레스는 도움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스트레스라고 있는데요. 즐거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험 공부를 걱정되지 않으면 시험이 걱정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면 결과가 좋으니까 기분이 올라가죠. 그런 것은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저희가 디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적정한 스트레스는 마치 고무줄을 낭창낭창하게 만드는 힘처럼 삶을 탄력 있게 만듭니다. 근데 지나친 스트레스는 삶을 끊어내죠. 팽팽하다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스트레스 꼭 나쁜 건 아닌데. 예. 적당한 긴장감은 좋은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조절이 불가능한 네. 또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주식을 끊은 게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거는 살 길이 아니구나. 네. 예. 이제 어떤 길게 긴 호흡을 놓고 예. 멀리 생각하고 좀 느긋하면 좋은데 이제 조급해지면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주로 산을 많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코로나19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적 격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격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격리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체적으로 예. 격리고 신체는 멀리 떨어지지만 마음은 가까워지니까 사회적 격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의 끈은 마음을 품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주변 사람과의 어떤 인간 관계의 끈이 유지되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 신체적인 거리감을 둬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든 음악을 듣든 취미 생활을 하든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는데 그걸 네. 풀어줄 수 있는 돌파구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하군요. 스트레스 반응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알람 반응이라고 해서 경고 또 놀라는 반응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는 이걸 스트레스 생활 사건을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를 결정하는 시기거든요. 예. 이때는 몸의 긴장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때 혈압을 재면 1초 사이에 혈압이 2배가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아닌데도. 예. 이렇게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는 스트레스의 경고 반응을 낮추는 것은
활동입니다. 해외에서는 어쨌든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자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많다고 했는데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자주 가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준다, 보험 가입을 꺼린다. 그렇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꿔져서요.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신체 질병에 대한 보험을 충분히 보험에 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낙인이 되고 아니면 기록이 남고 해서 어떤 취직에 문제가 되고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앞으로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해야 내가 어떤 결과를 잘 낼 수 있고 또 이웃과도 잘 지낼 수도 있고 가정을 잘 꾸며나갈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요. 정신적인 건강이 육체적 건강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네.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마음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10일 지나긴 했지만 자살 예방 관련돼서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오늘 이상열 센터장님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정신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네. 예, 정신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역할 도민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살을 뒤집어서 보면 살자라고 하잖아요. 예,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열심히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예,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